네, 오늘 녹음의 마지막을 하루 한 장 니체의 아포리즘에서 이제 찾은 니체의 아포리즘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69번째 포기하는 자들의 위험이라는 제목의 아포리즘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니체의 원저에서 참조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을 너무 좁은 욕망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위, 명예, 교제, 쾌락, 안락, 예술이 가져오는 여러 기쁨을 포기해버리면 이 포기한 자리에 지혜 대신 삶에 대한 염증을 이웃으로 얻었음을 깨닫는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거의 저한테 누군가 이 말을 했다면 이제 굉장히 손절해야겠다. 저 꼰대랑은 얘기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니체가 책으로 얘기를 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의지, 개인의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주장하는 철학자이죠. 꼭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 읽지 않더라도 위버맨시, 초인, 아기, 사자, 낙타 등과 같은 표현 등을 통해서 어떤 인간에 대한 그런 의지를 더 많이 주장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바그너와의 관계도 틀어졌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기존의 그 니체가 살았던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절대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개인의 어떤 자유의지,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절대자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의지에 강한 그런 강렬함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유의 아포리즘이 자주 많이 등장할 수가 있겠죠. 아마 니체가 말하지 않았다면 이런 류의 뭔가 개인의 의지나 이런 노력이나 이런 류의 발언을 한다면 듣지 않고 굉장히 좀 피했겠죠. 근데 하지만 또 권위가 너무 넘사벽인 철학자가 던지는 메시지라서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제가 이런 말을 까는 이유는 저도 정확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형적인 대표적인 3포 세대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이제는 M포 세대란 표현도 잘 안 쓰긴 하는데 아무튼 3포 세대 혹은 M포 세대로 정말 포기하는 걸 먼저 배워버린 세대이자, 물론 진취적인 분들도 많지만 저는 포기를 많이 배운, 스스로 개인적인 삶에서 많이 포기를 많이 했다고 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포리즘에서 나오는 지혜 대신 삶에 대한 염증,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염세적인 그런 약간 시니컬한 태도, 염세주의 혹은 허무주의에 좀 가까운 감정을 삶의 태도로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이죠. 제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나 태도들을 보면 되게 염세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좀 허무주의적인 태도가 보이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렇게까지 분석할 만한 독자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그런 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삶과는 달리 성취보다는 실패를 많이 겪었고, 중요한 순간마다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많은 걸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래도 상위 욕구, 아까 아프리즘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위라는 게 꼭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 조금 더 높은 걸, 명예라고 하더라도 명예가 되게 대단한 거라고 보이진 않잖아요. 얻는 거에서 직급을 좀 더 좋은 직급을 빨리 얻고 싶어하는 것도 일종의 명예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교제나 쾌락이라면은 좀 더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싶어 한다는 것도 될 수 있겠고요. 안락함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높아졌을 때 찾아오는 심적인 혹은 신체적인 안락함도 있겠고, 예술에 대한 욕망은 아무래도 지적 소양을 원한다든가 아니면 미학적인 그림을 보다든가 그런 취미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심미적인 태도라든가, 그러니까 약간 높은 수준의 욕구겠죠. 이제 글쓴이도 이제 매슬로우의 뭐 5단계 욕구 위계에 대해서도 표현을 하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뭔가 많은 것을 실패하거나 뭐 큰 실패가 아니더라도 많이 허들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게 된 세대가 3포 세대죠. 뭐 연애, 결혼, 출산 뭐 더불어서, 그러다 보면 삶 자체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자고 그냥 편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고, 저도 그런 삶을 지금도 뭐 그렇게 뭐 높은 수준의 욕망을 추구하거나 그러지 않죠. 제 입장에서도 그나마 발버둥 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제 라디오 짝퉁 라디오를 업로드 한다든가, 블로그에 글을 쓴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또 이제 몸을 쓰는 육체적인 어떤 취미를 하면서 좀 내 나름대로의 어떤 추구하는 바를 도전하고는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니체가 말하는 그런 욕망과는 조금 더 차이는 있죠. 니체가 말하는 거는 좀 더 엄격한 자기 규율, 자아 극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좀 더 상위 욕구를 가지고 행동하라는 게 크죠. 뭔가 그런 게 있을 텐데, 저는 거기까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많은 걸 포기한 대신 나의 어떤 삶의 질을 조금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타협적으로 추구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니체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상위 욕구에 대한 그런 포기를 한 삶은 여전합니다. 저도 아직 제가 하는 어떤 활동이 삶에 대한 어떤 염세주의적인 태도를 지혜로운 것으로 채우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투자하는 시간에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제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욕망일 수도 있겠고요. 제가 여전히 글을 쓰고자 하는 욕망이나 이렇게 말로 뭔가를 주절거리는 이런 태도, 행동, 그리고 꾸역꾸역 독서를 하려는 이유도 물론 지적 소양도, 지적 허세도 있겠지만 좀 지혜로워질 수는 없을까,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죠. 이런 개인적인 성향을 드러낸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유시민 작가처럼 뭔가 생각이 명징하고 자기가 말하는 바가 너무 정확하게, 또 그 말 자체가 뭐 진실된 건 모르겠지만 제 눈에 봤을 때는 어쨌든 논리적으로 좀 합리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많이 배우고 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말하는 게 이상한 경우인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가 아니고 뭔가 잘못 배운 게 아니라 걸려있는 게 많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욕망이 그 사람들이 발언 자체를 되게 바보같이 보이게 만드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내 어떤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명징하고 어떻게 보면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뭔가 진짜 지혜롭지 않은가. 니체도 그런 류의 사람이었죠. 뭔가 주변에 인정을 못 받다가 죽고 나서야 이용당한 그런 경우도 이래 처했긴 하지만, 그가 가진 메시지나 아포리즘이 여전히 전달되는 이유는 그만큼, 그러니까 남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어떤 메시지를, 철학적인 관점을 관철했던 거죠. 그렇게 남겼고, 그 정도 수준까지는 당연히 못 가겠지만, 그냥 제 어떤 소박한 소망 같은 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포리즘은 좀 뭐랄까 얘기를 하고 녹음을 해보고 싶었던 주제가 담겨져 있어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어쨌든 저도 종교인인데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뚜렷한 니체를 읽으면서 항상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아포리즘 잘 얘기를 나눠봤고요. 얘기를 나눠봤고요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잘 녹음했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